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내년부터는요, 여러분들 집에서 앉아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뭔가가 나왔는데요. 어떤 전자결제 시스템을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편리함도 분명 있을 거고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좀 상황이 흘러가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전략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셔야죠. 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빨리 전화 주시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 답변 드려요. 상세한 지역, 궁금한 사항들 다 남겨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진짜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 이 부동산 시장에도 도입이 되면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아니, 이게 부동산이 뭐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뭐 몇 천만 원, 많게는 뭐 몇 억 이상 넘어가는데 이거를 태블릿 PC로 결제를 한다? 이게 언뜻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계약을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 거래를 한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사회적 트렌드죠. 뭐든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진보력을 부동산에 이렇게 도입된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과연 얼마만큼 현실화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많고요. 맞아요. 또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이렇게 벌어졌을 때 책임 논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도사리고는 있어요. 근데 봐서는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가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초기 단계에서는 임대차 계약, 특히 이제 월세 계약이라든지 작은 금액부터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정차가 되다면 큰 것까지도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그 외국에 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도 좋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피할 거리도 될 수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좀 손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자,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인 하나의 어떤 뭐 분위기상의 뭐 바뀜, 뭐 트렌드, 뭐 이런 걸로만 이해를 일단은 해두고 있을게요. 2077-6330번 전화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 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내가 어디를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요즘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뭐 빌라든 뭐 다세대 주택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 저희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을까요?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신청했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네? 아, 신청한 사람이 어디를 갔다고요?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이 신청한 게 아니셨어요? 예, 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저희가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해두고 있겠습니다. 저희 2077-6330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간혹은 좀 생기곤 하더라고요. 자, 혹시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빨리 진행되는 동안에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네. 이럴 때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또 대표님의 세미나의 소식도 한번 챙겨보고 가자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수익형 부동산 비롯해서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자, 일단 5월 20일부터 출발한 그 메르스에 대한 전 국민적 공포, 이런 부분들이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줄었느냐라는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운집된 곳은 피하려는 게 이제 심리인데요. 지금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지난 세미나만 해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만큼 좀 관심도가 이제 많아졌다. 어떤 식으로든지 메르스가 빨리 조금 이렇게 사그러지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 번쯤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빨리 좀 좋아져야 될 텐데 말입니다. 지금쯤이면 전화 연결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저는 개포주공 2단지요. 네. 7.5평짜리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 개포주공 2단지라고 말씀 주셨죠? 네, 네, 7.5평짜리예요. 7.5평짜리. 알겠습니다. 점검하러 네.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개포 2단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예전부터 들고 계셨던가요? 네,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6, 7년요? 네. 6, 7년 전에는 그렇게 쌌을 때가 아닌데. 비싸게 샀죠. 그렇죠? 네. 자, 일단 그 개포주공이 좀 좋은 여건은 뭐냐면 일단 특히 이제 2단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2단지가 이제 사업이 조금 가장 개포 단지 중에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네. 일단 관리 처분 끝내고 그리고 네. 이제 이주 시작해서 가고 있는 지금 아주 그 사업 속도는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네. 자, 일단 재건축에 대한 그 어떤 기대 가치, 앞으로의 그 투자 가치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향후에 입주가 됐을 때 네. 얼마만큼 시세가 좀 올라서 줄 수 있느냐. 네. 특히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 일반 물건하고는 틀리게 좀 동호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좋은 쪽으로 배치를 받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이득이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네. 일단 장점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금 그 서울시 내에서 네. 얘기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에 대한 일반 분양 물건들이 굉장히 높게 책정돼서 분양이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네. 또 3년 전, 4년 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완전히 침체돼 있다가 네. 올해 들어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분양 시장에 대한 열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근처에 그 대치동에 청실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 청실 아파트만 해더라도 네. 원래 시세로 따진다면은 대체적으로 한 12억, 12,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금 거의 14억 5천에서 15억까지 지금 올라서 있는 분위기로 지금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금액이 좀 반전이 됐어요. 네. 원래는 재건축하면 네. 이제 새로운 아파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하면은 기존의 그 원래 대치동, 도곡동이 1등이었다가요. 네. 사실 2000년대 후반에서 이제 반포의 주도권을 좀 뺏긴 분위기에서 네. 어찌 보면은 다시금 청실 아파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개포 재건축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들은 워낙 단지가 크고 네. 주거 환경이 좋잖아요. 교육 환경, 교통 환경 또 어떤 공기가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개포 재건축이 앞으로 시세가 얼마 갈 것이냐 이걸 관건으로 삼는다면 예상컨대는 많은 분들이 일반 분양 금액을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에 상회할 거라고 보는데 옆에 있는 대치동의 그런 아파트로 비교해 봐서는 12억, 13억을 상회할 것이라고 보여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조합원 분양 금액에서 추가 분담금까지 네. 계산을 해 놓는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억에서 11억 정도인데 앞으로도 지금 1년은 더 말씀하신 거는 33평 기준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죠. 3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예. 자, 그런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네. 다른 데보다도 2단지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특히나 입주는 이제 2018년, 2019년도에 입주는 하지만 네. 일단 지금 어떤 그 새로운 택지지구의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건축이 빨리 되는 곳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투자 수요자들이 몰림 현상보다도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지금 봐서는 좀 가격이 좀 올랐는데 지금 파는 게 좋을까? 입주 때까지 가져갈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입주 때까지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입주 때까지요? 예,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 또 워낙 좀 비싼 값에 사셨기 때문에 예. 지금 매도를 해봐야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아니라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신다면 분명히 약간의 차익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네. 입주 때까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더씩 네. 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무조건 가지고 가라. 이런 답변은 잘 안 주시는데 말이죠. 우리 시청자님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은 네, 어느 네, 곳 궁금하신가요? 제 수원 광교신도시요. 네. B3블록하고 B4블록에 분양하는 이편한 세상 테라스 하우스하고 네네. 그리고 C3블록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하는 아이파크 네. 이 세 곳 중에서 어디를 분양받는 것이 앞으로 그 투자 가치가 더 나을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광교 1차 이편한 세상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보고 계시는 쪽이 광교 신도시에 이제 네. 새 아파트들 세 곳 하고 지금 살고 네. 계시는 광교 쪽 대림 이편한 세상까지 네.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수원 광교 신도시 광교통이세요. 그러니까 광교 네? 지금 이편한 세상 1차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네네. 네, 자, 또 하나를 지금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네. 그 위쪽 이의동에 있는 그 B3블럭, 4블럭 쪽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반대로 그 원천 호수죠. 원천 조씨 아래쪽에 있는 그 C블럭에 있는 네. 또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고 계세요. 네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질문이 네. 크게는 네네. 이제 언제 파는 게 좋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네. 지금 북쪽과 남쪽에 있는 새롭게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게 좋냐? 네. 네, 질문 내용이 워낙 디테일하고 좀 좋으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지금 살고 계신 광교 이편한 세상은 일단은 내년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내년까지요? 예. 네.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사시려는 곳 있죠. 네. 사시려는 곳이 둘 다 좋습니다. 일단 광교 신도시기 때문에 좋은데 위쪽은 그 아까 B블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이의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아래쪽에 그 원천 호수 매원초등학교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 네. 자, 네. 여기 현대 아이파크를 생각하시는데 이 현대 아이파크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바로 네. 그 경기도청사 그 옆에 위치해 네. 있거든요. 네. 네네. 자, 광교 신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블록 단지로 하면 크게는 4등분으로 나눕니다. 네. 자,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면 말이죠. 지금 가운데 있는 이 광교 신도시가 도청 소재지가 이제 이주할 예정이 이제 내년에 계획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그 신분당선 개통이 이제 정자역에서 이 광교로 이어지는 것도 내년에 예정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 이런 도청 소재지가 입주하는 것 그리고 업무 시설이 이제 입주하는 거를 얘기하니까 그야말로 인구 유입에 의한 어떤 수요층들이 늘어나니까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 이 신분당선을 통한 이제 강남 수요자들이 또 이제 판교에 있는 주택 가격이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수요층들의 어떤 증가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내년까지는 들고 가셔야 돼요. 내년 돼서 또 내후년으로 넘어갈지 내년으로 그 적기 때 팔아야 될지는 내년에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은 봐서는 지금 내년이든 내후년까지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건 내년에 한 번 더 내후년까지요?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또 하나는 아까 광교에는 4가지 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가운데 있는 곳 하고요. 이 북쪽에 있는 곳 여기도 이의동에 속하거든요. 네. 저 오른쪽에 광교동에 속하는 곳이 있어요. 또 아래쪽에는 원천동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의동에 있는 그 새로운 아파트 내년에 입주가 될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비슷한 입주 어떻게 보면은 광교라는 큰 틀에서 따지고 본다면 향후 전망은 둘 다 좋아요. 우선 지금 이의동이 차지하고 있는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 그 신분당선이 이쪽 그 도청 소재지 역사를 지나서 여기서 갈라집니다. 수원 시내로 들어가는 거하고 위쪽 그 지금 이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역사로 들어가는 지하철 노선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 교통 여건은 좋다 이렇게 좋은 여건일 수가 있어요. 네.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부분, 지하철역하고 바로 인접되지는 않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주변 환경으로 따진다면은 위에 있는 곳은 산자락에 위치한 어떤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호수를 끼고 있는 주거 환경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쪽에도 생활 여건이라면 할인점이라든 이런 부분이 이의동에도 계획이 돼 있고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현대 아이파크 앞쪽에 종합 쇼핑몰이 들어갈 큰 계획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 여건상으로 봤을 때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00 정도가 되고요. 현재 입주된 게 한 2, 3년 정도 됐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고 또 이 근처에 호숫가에 있는 곳들이 지금 대략적으로는 한 1,600에서 1,700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분양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1,500에서 1,600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라면 지금 이쪽에서의 1,500, 600 정도는 지금 시세다라는 부분은 다만 100만 원에도 올라서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래쪽에 위치하는 곳도 똑같이 1,500, 600에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인근에 있는 종합 쇼핑몰부터 호수 근처에 있는 부분, 또 인근에 있는 기존의 주택가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요층들이 많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들은 아무래도 지금 지하철 노선이 여기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듯해도 기존에 있는 거주 수요자들이 좀 선택하려는 폭은 이쪽 아래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을 했을 경우가 네. 오히려 평당 1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1,500에서 1,600만 원 분양가가 책정되더라도 어떤 상승의 어떤 여력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위쪽보다는 다만 100만 원이라도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둘 중에 고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둘 다 괜찮긴 하는데 이왕이면 더 나은 부분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가장 좋아요. 네. 물론 시간이 되면 노후될지 몰라도 여건상으로는 여기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둘 다는 지금 살고 계신 것보다는 못하지만 아까 여건대로 조금 더 나은 곳이 어디냐를 선택한다면 아래쪽에 원천 호수 저수지 아래쪽에 위치한 곳을 더 제가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그쪽을 분양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아파트 시세 분석을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위에 상현동이라든지 성복동이라든지 이쪽 역하고 멀었을 때 산자락에 위치한 이런 아파트의 시세들이 상당히 좀 계속 정체 현상을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웰빈타운이라는 그 몫으로 지금 공기 좋은 곳에서 물론 이제 그 교통 여건도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 교통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거 인프라가 이 근처에서 몰려가기보다는 다른 외지에서 인프라가 어떤 수요자들이 더 들이차는 모습하고 아래쪽처럼 바로 인근에서 입주를 어떤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들이 있는 것보다는 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아래쪽이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그쪽 지역이 조금 지역은 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빈지 지역이라서 예.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고민이 됐는데 이제 그 테라스 하우스라는 게 정년 이후에 거기서 생활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말씀드리는 시세 차익이라는 건요. 네. 최소한 5년 안쪽이에요. 네. 자, 테라스 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쪽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 말씀대로 우선은 아래쪽에 매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좀 좋은 동이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제 얘기대로 순서를 밟아보세요. 그게 더 투자 가치가 더 높을 겁니다. 주더라도 그게 네. 더 효과적이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네, 저기 신흥동에 성남시 신흥동에 네, 남한산성 밑에 신흥주공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신흥주공. 네네. 네, 그걸 팔아가지고
잠실이나 방배동 둘 중에 어디로 이사를 갔으면 싶어갖고요. 네, 어떻게 콕 집어서 뭐 보지는 않으셨고요? 네, 보지는 않았는데 잠실 뭐 여기 대주, 파크리오, 거인근? 장미나 뭐 진주 이런데 있든지 안 그러면 방배동이 더 좋은 건지. 네, 싶어갖고.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어느 네, 것이 네, 더 네. 좋을까요? 잠시만요. 네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자, 네. 지금 성남 신흥동의 신흥주공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건가요? 네, 예, 여기서 살고 계신데 지금 이제 재건축이 무르익어서 네네. 자, 일단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요게 좀 네네. 진행되고 내년에 뭐 관리 처분 된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야말로 그 위례 신도시의 그 어떤 힘입어서 조금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거를 지금 분위기상 매도를 하고 잠실이나 방배동을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우선 근데- 근본적인 내가 주거지를 이사를 할 때요. 네네. 여기보다 성남보다 당연히 잠실이나 방배동은 훨씬 여건이 좋거든요. 네. 먼 장래를 봤을 경우라면은. 네. 근데 반대로 되짚어서 여기보다 어떤 거주비가 좀 높은 상태에서 네. 굳이 시세 차익을 본다거나 하는 쪽으로 간다면 사실은 주거비를 더 늘리는 거는 투자 관점에서는 더 좋지는 않은 거예요. 네네.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네. 일단은 중요한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혼주공을 언제쯤 파는 게 좋냐. 네. 만약에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이렇게 잠실이든 방배동으로 넘어간다면 어느 시점에 넘어가는 게 좋냐인데요. 네네. 네네. 굳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비가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꼭 네. 이렇게 방배나 잠실을 조금 롱런하기 위한 그 주택 거주지로 이렇게 삼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그 둘 다 좋은 지역이에요. 특히 이제 네.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네. 꾸준히 계속 상승 여력도 있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반포 잠원도에 있는 재건축이 되면서 이주 수요가 다 방배동으로 흘러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그 아까 파크리오 말씀하셨는데 네.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또 올랐어요. 네, 여기도 맞아요. 마찬가지 잠실 제2롯데월드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호재부터 해서요. 네네. 또 뭐 삼성동의 한전부지 또 9호선의 연장성 또 여러 가지 여건 가락시형이 새로 이주하는 부분 이런 게 생각한다면 잠실이 지금의 잠실이 아니라 좀 더 미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건보다 훨씬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거거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가격의 상승의 여력은 더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네. 가능한 빨리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근데 근데 이제 선생님 신흥주공이 문제인데 네. 신흥주공이라는 그 곳이 네네. 매도 적기라고 따지면 사실은 올 하반기입니다. 지금보다는. 아,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 사이에 네. 이제 분위기가 좀 업되고 많은 어떤 그 투자 수요 또 실거주 수요들도 많이 몰리거든요. 네네. 그때 됐을 때 지금보다도 조금 네. 동호수 추첨 그리고 일반 분양을 또 이제 내년 초라든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분위기는 더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위례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보다는 단 몇 개월만 참았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 하시는 팔 게. 생각은 없는데 네네네. 조금 갖고 그걸 분양을 받는 게 좋겠어요. 그냥 파는 게 좋을까 싶어갖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자,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의 장점은 뭐냐면 사업 진행 속도는 얼추 이제 많이 빠르게 왔는데 네. 여기가 대지 지분이 높고 조합원들의 얻을 혜택은 많은데 일반 분양이 관건인 거예요. 네. 일반 분양 금액을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1,650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네. 더 높게 된다면 조합원한테는 이득이 될 것이고요. 더 낮게 네. 된다면 조합원들한테는 사실 큰 이득은 없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일반 분야에 대한 부분을 미리 조금 체크를 하고 팔 것인지 입주 때까지 가져갈 것인지 좀 팔 것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연말 네. 있다가요. 예예예. 네, 그때 시작은 가시적으로 나올 거예요. 추후에 네. 다시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세미나를 이용하셔서 좋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라는 주제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29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한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물건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돈 벌 수 있는 매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보 안내해드릴 거고요.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께서 어떤 매물 가지고 오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박준영 소장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 지역은요. 아시아 최대의 삼성연구소가 들어오는 지역인데요. 삼성연구소가 들어옴으로써 각종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망 증대, 그리고 유입인가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의 부동산 투자에 삼박자를 갖추고 있어 높은 임대 수익과 시세차익을 가져다 둘 서초구 우면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뒤 우면동 매물 들여다볼게요. 이번에는 송승현 소장님의 매물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개 준비하신 거죠?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아주 뛰어난 교통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의 입지를 가졌고요. 그 중구가 되겠는데요. 업무타운과 상업의 아주 배우지가 되겠습니다. 그 화학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추천 포인트가 되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마포구 4대 성장의 거점이 있습니다. 그 거점의 가장 핵심 축이고요. 그다음 복합 미디어의 업무타운의 중심에 위치한 상암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중심에 놓여 있는 물건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화학동 매물 보시죠. 중구 황학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매물로 소개해드립니다. 26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9층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승현 소장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매물입니다. 화학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생각해보고 움직일까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호선과 6호선이죠. 그 신당역에서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시면 풍부한 교통시설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중구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가 이제 비율이 한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갖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추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본 매물이 있는 그 화학동 같은 경우는 아주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한 곳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 그래서 1,500만 원 정도의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입지적인 여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은 괜찮나요? 좀 봐주실까요? 네, 제가 이 매물을 소개해드리면은 항상 그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그다음에 가장 궁금해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매력이 굉장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1위 지역으로 뽑힐 정도로 아주 풍부한 수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당역이 되겠죠. 2호선과 6호선을 더블 역세권을 안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그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동묘합이 있습니다. 동묘합 같은 경우는 1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금만 이제 두 정거장만 이제 환승을 하시게 되면은 약수역 그 3호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대문 문화역사공 같은 경우는 이제 4호선과 5호선 그렇기 때문에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아주 풍부한 교통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십리 뉴타운과 동대문 상권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 왕십리 뉴타운이 인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겠고요. 동대문 상권이 인접했다는 것은 동대문 상인들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만큼 인접해 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호대교를 이용하신다면은 그 강남권까지는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업무타운을 안고 갈 수 있고요. 그만큼 배후 주거지로도 뽑힐 정도로 아주 인접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6호선이 되겠죠. 세정거장만 이동을 하신다면 용산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용산에 업무타운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그 추천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 업무 비율이 이제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그 주택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 매물 주변 같은 경우 본 매물 같은 경우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접 지역에 도보 한 4분 정도만 가시면 청계천이 있습니다. 청계천과 주변을 보시면은 남산공원, 장충당 공원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녹지동강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입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가치는 얼마나 큰 지역인가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 살펴볼 때 꼭 개발 호재로는 동대문 상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개발 호재로서의 가치가 좀 동대문 쪽에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한국의 이제 관광 수입이 되겠죠. 관광 수입 같은 경우 세계 6위에 지금 랭크될 정도로 아주 높은 관광 수입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대문 같은 경우 패션 특구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세계 그 5대 패션 메카로 꼽힐 정도로 아주 이제 진출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는 그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제2의 전성기를 노렸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본 매물이 있는 동대문 같은 경우는 1일 유동인구가 한 60만 명, 그다음에 그 연 매출은 500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주교하는 그 상가 점포수는 한 4만 개 정도 되는 아주 큰 상권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요.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그 개장을 하면서 유동인구는 6만 명 정도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효과를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 주변을 보시면 롯데 피트인가 최근에 면세점 같은 경우 8곳에서 아주 각축을 벌일 정도로 아주 큰 상권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본 매물이 있는 인접 지역 같은 경우 왕십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주변을 보시면 주변에 큰 그 대형 평수의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을 보시면 아니면은 굉장히 노후된 주택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투룸 공급이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뛰어난 개발 호재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그 의료 관광 특구죠. 그 주변 일대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약수역, 청구, 신당역까지 지어지는 그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고밀도로 개발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임대차 수요를 풍부하게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다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건물만 보면 되겠죠? 건물 특징 살피러 가겠습니다. 8월쯤 준공 완료된다고 하니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10층 중 아주 로얄층입니다. 9층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 실내 구조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 구조로 됐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방 2개, 거실, 욕실, 베란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2층에 샘플하우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관을 보시고 실내 이제 제품이라든지 물건들을 실제로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요.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본 매물이 있는 경우는 그 상업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예상을 하실 경우는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1,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 이 중구가 월세 임대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천에 9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4,7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연수익은 한 519만 원. 그래서 임대 수익률은 12% 정도 아주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시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중구 황학동에 있는 매물 점검해 드렸는데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좀 챙겨주세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본 매물이 있는 주변을 가셔서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시면서 수요층이 얼마나 두텁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답사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부 사진 보시고요. 직접 눈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황학동 매물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박준현 소장께서 준비하신 매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면동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예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어떤 매력이 있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약 정리해 주셔야죠. 투자 포인트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높은 희소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데요.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여 매우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임대감이 집가 상승에 크게 이바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연구소 입주에 따른 풍부한 임대 수요. 곧 입주 예정인 삼성전자 연구소는 연구원 약 1만 명,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 약 2만 명이 상주할 예정이고, 인근은 이미 입주한 KT연구소, LG전자 연구소 등 300여 개의 연구소와 함께 상주 인원이 약 7만 명에 달해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의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한데요. 시공사가 직접 선분양하는 매물로서 아주 파격적인 분양가로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12.6%의 고수익이 가능하여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교통 얼마나 괜찮나, 주변에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나, 이런 입지적인 특징들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장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그리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그리고 2016년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데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4분,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의 생활 환경과 그 편의 시설로 이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하이브랜드, 그리고 센트럴시티, 그리고 고속터미널, 그리고 예술의 전당 등 고품격의 문화 쇼핑을 즐기실 수 있고요. 도심이지만 주에는 양재천, 양지의 시민의 숲, 그리고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교통 및 교육, 그리고 환경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들 살피러 가겠습니다. 우면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연구단지 조성된다는 소식 매번 이 지역 매물 소개해드릴 때마다 점검해드렸는데요. 이거 빼뜨릴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이 들어가는 대미, 대구, 구미, 그리고 용인 다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 실패 없이 많은 수익을 가져오셨는데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삼성이 들어오는 지역 우면동인데요. 일단 우면동 연구단지에는 KT, LG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 등 300여 개의 연구소는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를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삼성전자가 입주 시 약 10,000명의 연구원과 그리고 협력업체 약 2만 명의 상주 인원, 그리고 3km 범위 내의 연구소만 300여 개로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해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감이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자체에서는 삼성전자 연구소가 입주 시에는
지역 상권 매출이 연간 최소 3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집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양재 꽃시장이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을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로 탈바꿈할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 또한 서초구민의 또 수건사업이었던 국립중앙오련이 올해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850병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무산 이후에 몰렸던 96,000 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파이시티 복합 유통단지 개발, 그리고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본 매물 또한 가치 상승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제 우면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한번 점검하러 갈게요.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네요. 그리고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챙겨야 할 건물 특징들 많잖아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인데요. 총 5층 중 3층입니다. 그래서 로얄층이고요. 그리고 전용이 36.35 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6.52 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거실 겸 주방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필로티 구조에서 보기 드문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관 보안문, 그리고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옵션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 붙박이장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내외부는 최고급 자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면동 다세대주택 가격 궁금하죠? 매매 가격 물론이고요. 여기에 이제 임대 수요층 두텁다는 말씀 앞서서도 많이 들려드렸어요. 투자를 목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임대 수익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에서 파격적인 분양가입니다. 투룸을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에 분양하는 건축주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아주 저렴합니다.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제가 2억 3천만 원 말씀드리는데 그때 11월 가면은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2억 4천까지도 가능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해서 임대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의 돈방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월세 전환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7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759만 원에 저금리 세대 수익률 12%,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줄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요. 매수에 나서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지역의 황금성도 보시고요. 그리고 저 투자 전에 그 지역의 뭐 개발 호재, 그리고 뭐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물에 대한 궁금증은요, 언제든지 전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모든 정보를 또 제공을 해드리기는 또 벅차잖아요. 2077-6392번 통해서 전화주시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정보 확실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면동 매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 가볼 건데요. 상암동 주목해 보시죠. 상암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입니다. 이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 41.37제곱미터고요. 7층 건물 가운데 5층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5,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2억 3천만 원. 이렇게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송승현 소장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상암동 매물이고요. 자, 상암동 매물 어떤 매력 포인트 갖고 있나 이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몇 가지로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일단 세 가지로
추천 포인트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포구를 보시면 4대 성장 거점이 있습니다. 그 4대 성장의 거점 중에 가장 핵심 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마이스 산업의 지원으로 인한 향후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보시면 첨단 업무타운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안고 갈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넓은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그 전용이 넓다는 것은 향후에 비슷한 공급이 나온다고 해도 경쟁이 있고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까지 볼 수 있으며 그 실거주로도 매우 훌륭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세 개의 선로가 지나가는 곳에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상암 DMC 단지를 비롯해서 뭐 홍대, 신촌, 목동,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입지적인 특징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점도 좀 꼽아주세요. 네,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6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가 되겠죠. 그 업무타운 이 트리플 역세권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은 굉장히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뭐 공덕이라든지 종로 이런 곳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게 입지적인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과 역세권, 그다음 녹지 교육의 중심 자리에 아주 위치를 잘 하였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있는 그 상암동 같은 경우는 첨단 IT라든지 그 금융 미디어 이런 관광이 특화되어 있는 단지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라든지 녹지 관광이 아주 잘 꾸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이제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위치에 되어 있는데요. 여의도라든지 목동, 그다음 상암동 이 지역이 방송국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잘 보시게 되면 목동이라든지 여의도의 그 지가를 눈여겨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방송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주변 일대 지가가 얼마나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되어 있고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상단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이제 내부 순환도를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보시게 되면 이제 합정역이라든지 홍대 입구역에 그 업무타운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금 굉장히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합정동부터 이제 홍대에 있는 배우 수요까지 안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입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목동과 여의도 더불어서 방송국 트라이앵글이 형성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주 신선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이제 개발 호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개발 호재들이 많아야 앞으로 내가 투자한 돈이 더 부풀려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개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를 보시게 되면은 그 서울시 작년이 되겠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1위로 최우수구로 뽑힐 정도로 아주 일자리 창출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본 매물이 있는 경우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마포구 4대 성장 거점 중에 그 한 축이 되겠는데요. 마이스 산업의 3대 축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업무라든지 관광 컨벤션 전시가 되는 이 굴뚝 없는 그 황금 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3배 이상 정도 되겠고요. 체류기관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달할 정도로 아주 큰 사업이고 이제 소비도 많이 하는 그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보시게 되면은 그 DMC 랜드마크가 되겠죠.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예정에는 이제 133층 정도 건립이 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톱이 된 상황이 되는데 지금 7월 같은 경우는 다시 재매각을 추진할 정도로 지금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눈독 들이는 그런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게 되면 상암동부터 이제 목동까지 이어지는 월드컵 대교가 되겠죠. 이제 서울에서는 한 28번째 교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건립이 된다면은 상암동부터 강남까지 이어지는 업무타운과의 이 접근성이라든지 그 교통망 같은 게 굉장히 훌륭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붐볐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한 40% 가량 굉장히 뭐 교통량이 감소되는 그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본인 학교라든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명문 학교가 되겠죠. 드와이트 스쿨입니다. 드와이트 스쿨 같은 경우는 뭐 런던, 베이징, 밴쿠버에 이어서 4번째
그 상암동 같은 게 해외 스쿨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 자본이 많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지역에 위치를 한 개발 호재가 다양한 상암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앞으로도 변화할 그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상암동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고요. 건물 보러 갈게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본 매물은 지금 10월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총 7층 중 5층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의정부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스프링쿨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화재라든지 그런 걸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디자인 마포에 걸맞게 외벽이라든지 이제 채광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실내 같은 경우 인테리어 같은 경우 한샘에서 벤치마킹해서 아주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제 7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망이라든지 채광 이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본 매물은 예전에 건축주들의 이제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상암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만큼 공급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풀리면서 조금 이제 공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앞으로도 향후에 공급이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하신다면 2,500만 원 정도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하신다면 3천에 90만 원 정도 임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3천에 9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요. 그다음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익은 한 502만 원 그리고 그 수익률은 10%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워낙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 하니 희소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수할 때 유의점은 없을까요? 그 지금 앞으로 이제 미디어 산업이 갖고 있는 그 미래 가치와 그다음 업무 타원의 인접성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8m 도로와 이제 다세대주택 제가 소개드린 물건하고 30m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주변 환경을 한번 보고 판단하신 다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 매물 마지막 매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방송 이후에도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들 전해 주시고요. 오늘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